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장실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고3 학생이 왜 선생님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8시 40분경에 계룡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고3 학생이 역사 교과 선생님에 대해서 흉기를 휘두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건 직후에 이 고3 학생은 도주를 했다가 스스로 신고를 해서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중학교 때 지금 가해를 당한 교사가 이 훈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고등학교로 지금 본인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훈육했던 교사가 이 고등학교로 전근을 왔고 네. 이 학생의 바로 옆반에 담임으로 왔는데 그때로부터 이 학생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훈육의 트라우마를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학교 내에서도 이게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하니까 대안학교 인근에 있는 아산시에 있는 대안학교로 이제 가서 위탁 교육을 받던 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요청으로 학교로 와서 이게 그 교장실에서 선생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언론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학교에 흉기가 반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데 사실 학교에서 흉기 사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상 교사에게 해를 가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충남 교사 노조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소지품 검사 자체가 지금 제한되고 있다. 즉 선제적인 조치가 어렵다라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특히나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고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학교에서 이런 폭력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도 청주시의 한 고교 복도에서 학생이 흉기로 동급생을 찌르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4월에도 고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서 교직원 등 6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육부는요.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돌발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학교 안전보안관을 늘리겠다라는 나름의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 폭행, 상해를 입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수십 년 전에는 교사가 또 학생을 사랑에 매라면서 이렇게 폭행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었는데 한 반대급부로 한 10년 전부터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실제 교총의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4건 이상의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2020년 때만 해도 한 1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지난 2024년만 한 5년 만에 500건이 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배 이상 폭증하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만 328건, 2학기 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그 2배를 한다 하면은 600건이 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달 3월 말 같은 경우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여교사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시에 있는 한 중학생이 50대 교사를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야구방망이라고 어떤 둔기를 가지고 이제 그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전과 달리 정말 이제는 학교가 폭행의 무풍지대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을 해서 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교사 폭행은 폭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학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뭐 입시라든지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교사들에 대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뭐 전학을 간다거나 뭐 퇴학 처분을 받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만큼은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법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원지휘법도 관련해서 개정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 기록만으로 모든 뭐 교권 침해 행위가 다 방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방책,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인용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고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원래 백악관 초청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한길에 대해서 구속되었다. 과연 그거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전한길 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먼저 의혹 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본인은 인용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한 거를 다시 인용을 하면 요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뭐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 등의 혐의가 될 텐데요. 결국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의라든지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시에 발언을 하는 당시 이게 허위라는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이 먼저 말한 것 또는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단순히 인용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항상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개별적으로 과연 전한길 씨가 관련된 발언들을 할 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한길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주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떤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허위인지 그리고 허위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했을 것이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어떤 계속 주장을 펼쳤다라는 취지로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명예훼손보다도 공적 인물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지금 인정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측에 있는 그 인사로서 지금 그 여당 대표와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하는 것이 과연 통상의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적용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전한길 대표로서는 그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고 지금 전한길 그 대표를 지금 불러서 조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얼마만큼 어떤 그 전한길 그 씨가 본인의 어떤 보도와 관련되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전 씨에 대해서 구속이 될지 여부가 제일 이제 관심인데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일단 경찰이 전환기 씨를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경찰이 신청을 하면 검찰이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전환기 씨를 조사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절차인데요. 아마 전환기 씨의 소명을 듣고 영장 자체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잘 되지는 않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범죄의 소명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